시간이 너무 애매하다. 아니 그렇대요. 상품이 되게 세대요. 얼마요? 상금이에요? 상품이 엄청 세대요. 갈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도 본의 아니게 확인을 한번 했네. 자, 가보자. 쉬는 시간이 오늘 아니었으니까 이따가 또 쉬는 시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볼게.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지. 다시. 그래서 우리 x의 5제곱은 1이다라는 방정식의 뭐 하나원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 주기성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 5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오메가부터 오메가 5제곱까지 5개를 갖는다라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2 마이너스 오메가 그다음에 2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다음에 2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2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걸 각각 처리해가지고 이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제일 기본적인 거, 이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 형태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여기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에다가 x자리에 2 집어넣은 거를 구하세요. 이런 말인 거겠지. 얘는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답은 3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개념이고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시험에 나와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방정식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인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 개, 이 자취가 다 근일 수밖에 없어요.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오메가, 여기에서 나온 지금 이 오메가가 오메가고요. 이 오메가의 제곱이 우리 오메가 바랑 똑같은 거였고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다. 그러니까 오메가 바 1. 이게 세 개의 근이었다라는 게 오메가 바 1. 여기서도 다시 한번 똑같이 확인이 되는 거죠. 결국에 저 인수분해랑 이 인수분해랑 사실상 똑같은 인수분해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어야겠지. 그럼 기계적인 거야 이제는. 뭐 1곱제곱은 1에 합원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 x의 1곱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오메가부터 x 마이너스 오메가의 7제곱까지 7개의 인수로 분해가 되겠지.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좀 줄이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문제도 좀 나눠요. 1 넣으면 어차피 뭐 0인 거는 뒤에 거 가지고도 알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 이렇게 나와야지 좀 의미가 있겠죠. 2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2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2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 얘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얘고 이 식에 2를 집어넣은 걸 구해보라라고 한 거니까 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즉 7이다. 이렇게. 그 연습 문제 하나만 같이 곁들이면서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 추가로 되어 있는 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얘 똑같죠. 모든 개념이 다 똑같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이 유도하는 과정이나 내용들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출제율은 압도적으로 이놈이 많이 나오고요. 얘는 가끔 가다가 나오지만 사실상 뭐 이게 많이 나오니까 얘만 공부하고 얘는 공부하지 않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게 다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놈의 확은도 마찬가지로 그냥 관습적으로 오메가라고 불러요. 저 오메가랑 이 오메가는 다른 오메가입니다. 어차피 문제는 이 풀 센텐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아 맞다. 이거 충전 중요했지. 그 다음에 x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왼쪽 문제가 나오던가 이거 충전 안 된다. 이거 스타일이 아니네. 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개 그냥 각각 구분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좀 빠르게 가볼게. 집중할 수 있겠지, 소윤아? 소윤이가 제일 눈빛이 걱정돼, 너.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놈인 거니까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네요. 뭐 때문에?
다나야 뭐 때문에? 얘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 어떻게 바로 알았어? 교대합 계수합이 아니라 교대합. 짝수창의 계수합 1, 홀수창의 계수합 1. 짝기합과 호기합이 같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바로 계수 가지고 알 수도 있고 아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것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뭐 집어넣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리고 또다시 얘도 기본 공식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공식으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 뒤쪽이 연되게끔 하는 두 개의 이 근이 서로 다른 두 화분이 나올 거여서 여기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오겠네요. 지금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오메가 바라는 이유는 혈내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개수가 전부 다 실수니까 하나가 허근이면 그놈의 혈내근도 혈내 복소수도 한 근이 된다.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자 그럼 꼴 좀 맞춰서 써볼게. 여기서도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얘는 지금 요거 두 개를 갖는다라는 걸 통해서 x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인수분해된 형태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은 a분의 c인 거니까 1인 거고요. 여기 또다시 얘도 저쪽 오메가와 오메가 바도 역수관계 이쪽 오메가와 오메가 바도 곱했을 때 1 역수관계다라는 거 같이 체크할 수 있겠죠.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오메가랑 여기에서 오메가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른 방정식의 한 화분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구분을 좀 해가지고 별도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나머지 좀 써볼게. 오메가의 제곱 좀 맞췄을까? 여기도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저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했으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더하기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까지. 근데 여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상 이 양변 제곱하면 6제곱이 1이다. 우리가 거듭제곱을 취했을 때 1이 되는 순간이 수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6제곱이 1이다라는 것까지도 유도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또다시 얘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직접 근해 공식을 써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오메가는 얼마였냐라고 해보면 이 오메가는 얘도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달고 있는 걸 내가 오메가라고 해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가 똑같이 루트 3i가 나오고 여기 오메가 바라는 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요. 이렇게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오겠죠.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직접 구해본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 개수 제곱의 합이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 1인 거니까 단위 원 위에다가 올려둘 수 있는 회전 복소수겠고요.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간 다음에 위로 2분의 3만큼 간다. 얘는 몇 도? 이렇게 60도.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60도. 이거 따져볼 필요도 없지. 회전 복소수이고 혈내 관계니까 역수 관계이면서 각도의 부호만 반대이다.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그냥 똑같이 한번 그림 그려보자. 여기 원이 있는데 복수 평면상에서 단위원이 있을 때 지금 60도짜리 여기가 오메가예요. 그럼 120도니까 뭐 여기가 지금 오메가 바인 거고 이 오메가를 돌리면 이게 몇 주기지 그러면? 오메가든 오메가 바든 6주기이네. 그래서 얘가 거쳐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오메가고 그다음 120도 여기가 오메가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80도 여기가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제곱 오메가의 4제곱이 여기 올 거고요 그 다음에 5제곱이 여기에 올 거고요 6제곱은 1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거쳐가는 지점들이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이 여섯 군데를 뱅글뱅글 계속 돌 거니까 지금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즉 여섯 제곱 해가지고 1 되는 그 여섯 개를 다 찾아낸 거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실 우리는 얘를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x의 여섯 제곱은 1이다. 즉 x의 여섯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있을 때 요놈의 한 부분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즉 얘가 다 이 6차 방정식의 급이 된다. 이런 거죠. 여섯 제곱 했을 때 1 되고요. 얘도 여섯 제곱 했을 때 1 되고 얘도 여섯 제곱 했을 때 여섯 제곱 했을 때 여섯 제곱 했을 때 여섯 제곱 했을 때 다 1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좌변에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 얘는 x 마이너스 오메가 지금 이 오메가 x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여기서부터 x 마이너스 오메가의 6제곱까지의 곱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겠네요. 똑같은 얘기였어요. 여기 세제곱했을 때 1 되는 거 그놈의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세근이다. 여기서 오메가부터 오메가 6제곱이 이 6차 방정식의 6차 방정식의 6개의 근이 된다. 그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요거까지 이제 이해를 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전적으로 이제 더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 또다시 여기서도 어떤 관계를 하나는 좀 별도로 기억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은경이가 좀 헷갈려서 물어봤던 거 여기서도 이쪽 동네의 오메가 바는 뭐로 표현될 수 있을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쪽 동네 오메가랑 오메가 바도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나와도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변 여기에서 오메가를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눈으로 보이는 형태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저기 마이너스가 없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의 식이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뽑혀 나가기 때문에 관계식을 얻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가 있다. 아시죠? 노란색 이 세 개의 관계식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얘는 좀 기억해야 돼. 어떻게 기억해야 돼? 지금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또는 x세제곱 더하기 1은 0 뭐 같은 방정식인 거지. 요 놈의 한 어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라고 나오면서 이제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섞여있는 어떤 복잡한 식을 처리하세요 라는 문제가 던져지면 이거 써놓고 들어가는 게 좋아. 우리 복수에서 그림자 관계식 했던 것처럼 그냥 저게 나오면 얘를 써놓고 들어가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얘 써놓고 들어가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x 세제곱은 1의 한 화분을 오메가라고 합시다 라고 나오는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펼쳐지는 순간 이 관계식 얘 써놓고 들어가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 강조의 의미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그냥 써놓고 들어갑시다. 네, 그림자. 내가 이 말을 좋아하거든.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라는 거.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도 얘가 좀 그림자처럼 튀어나오면 좋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다 정리했고 1회도 2회도 때 하지 않았던 내용들 이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어려우면 일단 뭐 스킵해도 어차피 우리 실전 연습할 때 이런 문제들도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조금씩 감각을 좀 쌓아 나갑시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내가 어떻게 썼지? 자, 내가 어떻게 썼어? 대본을 읽으면서 썼나?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야. 우리 중간고사 때 잘 해야 되겠지 얘들아. 중간고사 좀 만회하고 역전하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거 여러 번 써보시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바닥을 너희들이 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사실상 없어요. 요거와 관련된 몇백 개, 몇천 개의 문제를 풀어봤지만 지금까지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풀리는 내용인 거니까 완벽하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냥 오늘까지도 조금 약간 쉬어가는 느낌에서 너무 많이 하진 않을 건데 인수분해 했던 거
복습 이어서 조금만 더 가볼게. 자, 지우자. 쉬는 시간은 5기차식까지 하고 너희들도 근데 기운이 좀 이 긴장도 풀리고 날씨도 나르다고 해가지고 기운이 좀 없기도 하고 졸리기도 한데 쌤도 사실 요즘에 좀 힘이 좀 안 나. 왜 힘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소리가 똘망똘망해지면 텐션이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차식부터 좀 인수분해와 관련된 것들을 다시 이제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정리를 좀 할 건데, 이제 그건 뭐 개념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 그래서 169페이지를 보면 그냥 뭐 문제에 일단 보기차 방정식이 하나가 던져져 있고 이런 식이니까 내가 칠판에다가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정리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우리 인수분해 되는 것들은 저번에 다 리스트로 정리해봤으니까 보기차 방정식 2차, 4차 방정식 써볼까요? 보기차 4차식 얘를 인수분해하는 건 중간고사 내용이었고 여기서 이제 등호까지 붙어서 이런 꼴도 나오겠죠? x의 왼쪽에다 써보자. x의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0의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나오면 보기차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저번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우리 고차 방정식 만나면 무조건 인수분해 문제, 인수분해를 하라라는 얘기인 거니까 쟤를 인수분해하고 차수를 낮춘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어떤 근들을 분석해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초음고 시험도 그렇고 청라고 시험도 그렇고 다 보기차식이 나왔잖아. 근데 얘는 중요한 게 그거야. 이번에 시험 보면서도 느꼈겠지만 보기차식, 보기차 방정식 개념은 별거 없어요. 어차피 크로스 인수분해 아니면 더하고 빼기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얘를 보는 눈이 필요해. 시험에 나왔을 때 한 번만 더 강조할게. 볼 수 있는 그냥 여기 써보자. 눈 이렇게 그리면 되나? 여기 눈, 눈. 볼 수 있는 이 눈이 좀 눈, 쌍꺼풀, 눈이 필요하다고. 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이거 보기차식이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짝수차함밖에 없다?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보기차식이구나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 내가 구체적인 그냥 예시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x의 4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는 0이다 라는 이러한 보기차 4차 방정식이 있다. 요놈의 근들을 분석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너희들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뭐 이런 거 알 리가 없고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가르치지 않고 의미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하세요라는 문제랑 그냥 똑같은 거니까 자 가보자. 자 얘는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니죠. 이거 저번에 썼던 예식 그냥 똑같이 가져온 겁니다. 더하기 4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최고차함과 상수함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상상하면서 뭔가 먼저 더하고 빼는 과정을 붙여서 만들어야 되겠지. 얘가 지금 1, 여기에 물론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가 와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4를 만들기 위해서는 빼기가 먼저 와야 되니까 안 되고 플러스 4를 만들기 위해서 x제곱을 더하는 과정이 먼저 올 거니까 더하고 빼기라는 순서가 만족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더하고 빼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앞에 이 x제곱을 더한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 x제곱 더하기 2라는 놈의 전체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합차를 가지고 또다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더하고 빼기 합차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다. 결국 이 위에 4차 방정식은 지금 밑에처럼 2차와 2차의 곱은 0꼴로 인수분해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로 분석하는 것보다 얘로 분석하는 게 좋은 이유는 뭘까죠? 여기서 근 구하는 것보다 여기서 근 구하는 게 왜 편해? 각각 차수가 낮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 4차를 한 번에 분석하는 것보다 여기가 0 되게 하는 거 2개 있을 거고요. 또 여기가 0 되게 하는 거 2개 있을 거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최대 4개가 편이 되겠지.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을 푸는 게 2차 방정식을 2번 푸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저 4차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야.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식의 차수가 낮았다는 얘기고 낮아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석할 때 차수가 낮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4개의 근을 뭐 알파, 베타 여기서 나온 거를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다 위에다 좀 힘드니까 여기다 써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 2다. 뭐 이런 것들 다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감마 델타도 마찬가지로 이 감마 더하기 델타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이고 감마랑 델타의 곱이 2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 각각에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표현하면 그렇긴 한데 애초에 이 보기차 식이 크로스 인수분해나 더하기 빼기로 인수분해가 되는 근본적인 배경이 뭐였냐면 우리가 항상 얘는 여기다 써볼게요. 이 x제곱 자체를 내가 t나 a 즉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한 문자로 바라본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알파를 집어넣었는데 이 등호가 성립했어. 그러면 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 제곱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 알파 제곱이 되게끔 하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마이너스 알파가 있죠. 마이너스 알파도 제곱하면 똑같이 알파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써볼게요.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4제곱 더하기 a 알파 제곱 더하기 b가 0이 된대요. 하나의 분의 알파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면 저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다 짝수차항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짝수 제곱을 하면 또다시 알파의 짝수 제곱이랑 다 똑같이 맞물리는 거여서 얘도 등호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이 보기차 방정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지. 알파가 근이면 근 중에 하나가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도 무조건 근이다. 이게 보기차 방정식과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특징이에요. 네, 여기서도 얘에다가 중요한 표시를 하나 해볼게요. 보기차 방정식은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를 넣었을 때 능력이 되면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도 계산 과정이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계산의 결과가 알파를 넣은 거나 마이너스 알파를 넣은 거나 다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얘가 0이었으면 당연히 얘도 0이야. 그럼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게 결국 해인 거잖아. 알파가 되면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내가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알파가 근이면 이 나머지 세 개 중에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누가 마이너스 알파일까? 얘가 마이너스 알파일까? 얘가 마이너스 알파일까?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일까? 여기 이 세 개 중에 뭔가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잖아. 알파랑 부호만 반대인 게 저 세 개 중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반드시. 얘 아니겠지. 얘가 마이너스 알파면 여기 지금 두 분의 합이 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더하면 0 돼야 되잖아. 지금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결국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였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베타야. 그럼 마이너스 베타도 들어있어야 돼. 얘가 마이너스 베타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그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보기차 방정식은 알파, 베타. 만약에 2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근이 포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문장으로 하면 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짝수차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알파를 넣어서 0 되면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도 당연히 0 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줄 요약 정리를 해서 얘 기억하셔야 돼요. 보기차 방정식이고 인수분해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근과 관련된 성질까지 기억을 해야겠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한번 해보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 그럼 이거 이 4개의 근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지.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확인할 수 있죠. 4개의 근에 하나씩의 합. 최고차항 계수 분의 다음 차항의 계수의 반대로 바꾼 건데 3차항 계수가 얼마야? 0이지. 없어. 0이야. 값으로 하면 0x 세제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분의 0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봤자 어차피 0인 거니까 여기 지금 우리 4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라는 거는 사실상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여가지고 0인 건데 이 0이라는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써볼게.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계수 1분의 3차항의 계수 0인 거니까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가 되면 얘가 근인 거니까 또 반대 관계인 게 2개씩 짝지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근을 합치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번호씩 하기 전에 잠깐 쉬다. 진짜 이 은경이의 눈빛이 이길 수가 없네요. 알았어. 여기까지 정리하고 시작. 정리할 사람들 정리하시고 잘 하고 왔어? 대현이는